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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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두 번 한 것은 편집하려고 잘못돼서 그렇게 해서 두 번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선언에 와서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물었습니다. 그죠? 선언에
그리고 왜 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가? 어떻게 보면 이 공부가 그렇게 쉬운 공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상식적인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공부를 하려고 저희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지금 법회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왜 공부를 하려고 하지? 왜 내가 선언해 오지? 이렇게 이제 지금 질문을 했을 때, 자, 누군가는 그랬단 말이죠.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나는 이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 정말로 꼭 반드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느냐? 이것이 문제로요. 그냥 보통 하는 말로 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 공부해요. 이렇게 해갖고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꼭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 꼭 반드시 벗어나고 싶다. 그렇게 해야 자기가 일과도 굴리고 이 공부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나는 그냥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러면 뭐 할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안 하고 이래가지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요. 사실은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꼭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 라는 자기의 그 어떤 결심이라면 결심이라고 할까, 원이라면 원이라고 할까, 그런 어떤 그 결정적인 자기의 그 단단한 원이 있어야 돼요. 그 원이 이 공부를 끌고 가는 거죠. 그 원이 끌고 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서 끌어다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이 자기를 자꾸만 좀 다운이 됐을 때는 업도 시켜주고 또 끝까지 내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때까지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원이라고도 하고 또 발심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기가 왜 나는 이 공부를 하는가에 대해서 깊은 사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지금 할 차례가요. 64쪽에 보면 그 절대성을 드러내려면 상대성을 걷어잡아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부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절대성을 드러내려면 상대성을 걷어잡아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상대성은 절대성의 작용, 수능이 나타입니다. 상대성은 변하니까 가짜고 가짜니까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해야 하려면 상대성의 바탕인 절대성이 드러납니다. 또한 절대성을 알아야 상대성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왔다. 절대성의 굴림체가 상대성이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체다. 우선 말만이라도 꼭 알아두고 외워두면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도 절대성에서 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절대성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습니다. 변하려야 변할 것이 없습니다. 변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몸은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니 진짜 나는 아니겠군요. 우리의 몸뚱이가 나고 죽는 것도 자라고 늙는 것도 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절대성에 변할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상대성입니다. 예를 들어 이것이 절대성 자리다. 절대성 자리가 있다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나고 죽는 인생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 여기까지요. 절대성을 드러내려면 상대성을 걷어 잡아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절대성 자리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요. 본래 우리의 면목 자리, 이것을 진리라고도 하는데 드러내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근데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절대성을 막 찾으러 다녀. 진리를 막 찾으러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으려면은 어때야 되느냐? 그리고 묻지요. 스님이나 선사들이. 나의 본래 면목을 찾으려면, 진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딱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지요? 송창원 씨? 찾지 말아야지. 네, 찾는 것을 내려놔야 된다고. 이 이율배반적인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율배반적인. 그래서 찾는다는 것은 찾는 자가 있고 찾을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찾는 자가, 찾는 내가 있고 그 상대적인 찾을 것이 있고 찾는 행동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분별이 되지요. 세 개가 분별이 됩니다. 그런데 절대성 자리는 절대성을 드러내려면 절대성 찾는 것을 내려놓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내려놓지? 그거를 안 내려놔지거든요. 안 내려놔집니다. 그러면 절대성은 모습이 없으니까 드러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엇을 걷어 잡아야 된다? 모습 있는 상대성을 걷어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성을 걷어 잡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놓는데 어떻게 내려놓는다고요?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상대성을 걷어 잡아서 내려놔야 되는데 어떻게 내려놔요? 사실대로 내려놔야 되지요.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대로 내려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사실이 어떤 것입니까?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모습은 공성이라는 것을 투철하게 깨닫는 거지요. 그것을 투철하게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절대성 자리는 억년 전에도 지금도 억년 후에도 왔다가 가고 없다가 있고 이런 자리가 아니죠. 그런 자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분별만 내려놓으면 본래 그 자리가 그냥 환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부담시 이거를 딱 믿어야 돼. 이래야 공부가 쭉 진전이 있어. 나는 그 찾고 싶다. 나는 그 자리를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만약 그런 마음이 일어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어떻게 해보세요? 그렇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찾고 싶은 마음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찾고 싶다라는 그 모습만 이렇게 내려놓으면 자꾸만 내려놓으면 본래의 그 바탕자리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본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어떤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 까만 선글라스를 끼워서 세상이 다 까맣게 보이네. 어떤 사람은 빨간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또 다 빨갛게 보여요. 어떤 사람은 초록을 쓰고 있어. 그래서 서로 선글라스 빛이 다 다른 사람끼리 모이면 어떠냐면 세상은 다 초록색이야. 세상은 다 까만색이야. 세상은 다 빨간색이야.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를 한다. 그런데 그 선글라스를 딱 벗으면 어떻게 되지요? 본래 세상의 색깔이 그대로 있지요. 그 초록색을 쓴 사람이 초록색을 그 선글라스를 꼈다고 해서 세상이 초록색으로 변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김경식 보살님 이해하십니까? 표성건 거사님 이해하십니까?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초록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은 그냥 자기 색깔인 것이에요. 단지 내가
초록색으로 보니까, 초록색을 통해서 보니까 세상이 다 초록색인 줄 알아. 근데 안경만 빼면 초록색이 아니었고 각각의 색깔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게 뭐냐면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고, 지금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이 진짜고 또 자체성이 있고 머물 수 있고 또 변하지 않고 항상하고 라는 뭘 끼고 있다? 안경을 딱 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선글라스를 딱 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글라스로 끼고 있으니까 세상이 그렇게 보일 수밖에. 그래서 그 안경만 벗어놓으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빨간 안경, 까만 안경, 뭐 또 노란 안경, 다 각각의 그 안경을 끼고, 색깔의 안경을 끼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안경만 다들 자기가 벗어놓으면 다 본래 색깔을, 다 세상의 본래 색깔을 그대로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성을 드러내려면 상대성을 걷어 잡아야 되는데, 왜 상대성을 걷어 잡느냐? 이 이유지요. 왜? 상대성은 절대성의 뭐다? 뭐지요? 예? 굴림새, 또 작용, 쓰미, 나툼. 그러니까 절대성 자리는 지금 드러낼 수가 없지요. 모습이 없어서. 그래서 그 작용, 쓰미인 상대성을 걷어잡고, 그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그 공성에 대한 그 이치를 파악을 했을 때 저절로 절대성 자리는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정봉기 씨 이해되십니까? 예.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렇게 공부를 해야 어떻게 됐다? 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정관념에 휘말리지를 않아요. 보통은 자기의 고정관념이 또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이렇게 해서 자꾸만 거기에 늪이라 늪, 자꾸만 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해서 그 무엇이든지 붙잡아서 내려놓고 붙잡아서 내려놓고 붙잡아서 내려놓고 이렇게 해. 뭐 할 때까지? 드러날 때까지요. 내 괴로움에서 벗어날 때까지요. 내가 만약에 꼭 반드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겠다 라고 정말로 결정하고 결심을 했으면 그것을 계속 무한반복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 그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이 원이라는 것은 그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는데 그 에너지 공급원이에요.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예를 들어서 말할 때 그 포항제철 그 큰 그 용광로를 얘기를 하죠. 용광로가 2500도인가 그걸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2500도를 유지를 못하고 만약 정전이 됐거나 이렇게 되면 안에서 철이 그대로 굳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용광로를 못 쓰게 된대요. 그 통째로 다 굳어버린답니다. 근데 이제 2500도를 계속 유지를 하려면 에너지 공급이 있어야 되거든. 그 에너지 공급이 뭐냐? 나의 원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원. 그래, 에너지가 공급이 됐다가 말았다가 공급이 됐다가 말았다가 이러면 어떻게 되겠나요? 했다가 말았다가 했다가 한 것도 아닌데 아닌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나는 반드시 괴로움에서 나는 벗어나겠다. 이렇게 자기가 딱 결정을 하고 결심을 딱 하고 그것으로서 밀고 나가는 것이죠. 사람마다 원이 다 다릅니다. 그지요? 사람마다 원이 다 다릅니다. 예, 그 원을 자기가 얼마나 명료하면서 확실하게 명료하게 자기 마음에 딱 새기고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말하자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담씨 공부하는데 누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부도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가 보면 공부가 이렇게 좀 슬럼프를 맞이할 때도 있고 또 잘 될 때도 있고 막 이러지요.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물결을 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실히 잡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올라갈 때도 이것이 한결같이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공부하는 그 학인들은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좋은 도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도반들과 같이 하고 이런 법회도 같이 하고 그랬을 때 힘을 내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그 어떤 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모인 그룹이거든. 모임이거든요, 이게요. 이게 뭐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벌자, 뭐 어쩌자 이런 그룹이 아니고 정말로 인생 문제를 해결하자. 정말 진리를 찾아서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지혜롭게 잘 살자는 이런 그룹이거든.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없는 이런 그룹이에요.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도반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 이해관계로 그 얽힌 그 모임에서는 굉장히 어렵죠. 그런 것들이. 그런데 이제 이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모임이죠. 이 모임은. 그래서 이제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왔다. 절대성의 굴림새가 상대성이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우선 말마디라도 꼭 알아두고 외워주면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나도 절대성에서 온 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기는 지금 뭐라고 하지요? 몸뚱이 나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지요? 본래 자기가 뭐예요? 절대성 자리지요. 자기가 본래 절대성 자리예요. 그지요? 근데 절대성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뭘 놔두었어요? 모습을 놔두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했죠, 제가? 지금 모습을 다 놔두고 있어요. 그지요? 지금 김정혜 보살님, 이동용 거사님, 저기 표성문 거사님 이렇게 모습을 다 이렇게 놔두고 있는데 이 모습을 놔둔 걸 뭐라고 했죠, 제가? 응? 예? 배우요. 배우요. 제가 저번 시간에 이동윤 한의원 100년 뒤에도 하시겠습니까? 내가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지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절대성 자리예요. 그러니까 일시명의 본래의 그거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죠. 그리고 이동윤 가사님의 본래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죠. 우담이도 그렇죠. 또 해운행 보살님도 그렇죠. 어머니도 그러시죠. 그러면 모습은 다 달라요. 모습은 다 다른데 본래 우리 자리는 뭡니까? 모습이 없으니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점이 처음으로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참말로 어려웠어요. 정말로 어려운 점이에요. 왜냐하면 맨날 내가 하나의 개체로서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몸뚱이가 변해. 지금 여기 제가 보살님 성함을 또 잊어버렸네요. 예. 대도신 보살님. 옛날에 우리 대도신 보살님 계셨는데, 대도신 보살님, 그러니까 이제 대도신 보살님, 또 저기 정봉기 거사님, 이렇게 쭉 전부 다들 있는데, 그 배우가 자기가 배역을 맡아갖고 있는데 자꾸만 진짜 자기인 줄 알아요. 안성기 씨가
어떤 배역을 맡아 수많은 영화를 찍으셨죠. 찍었는데 안성기 씨는 그 배역하고 자기하고 뭐라고 하나 착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지요. 대도신보살님 어떻습니까? 안성기 씨가 자기가 어떤 영화의 배역을 맡았는데 거기 자기가 그 배역이 자기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겠습니까? 그 영화를 찍을 때는 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 영화를 찍을 때는 그 캐릭터에 아주 잘 드러내야, 그 캐릭터에 그걸 잘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그 영화가 끝이 났어요. 영화가 끝이 나도 안승기 씨가 자기가 그 배역이라고 생각할까요? 안 합니다. 수림씨. 수림씨는 지금 안수림이라는 배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역을 잘해야 되겠나요? 못해야 되겠나요? 잘해야지요. 자기 맡은 그 배역을 잘해야 좋은 영화를 만들지 않습니까? 배우들이. 전부 다 연기를 잘해야. 근데 그 배우는 그 배역이 진짜 자기라고 절대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야 진짜 좋은 연기가 나온다거든요. 실은요. 그런데 요 점이 조금 어려운 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 내가 지금 정봉기 씨가 정봉기라는 배역을 맡고 있다. 근데 정봉기 씨가 맡고 있는 배역이 너무나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수많은 배역을 맡고 있네요. 어떤 배역을 맡고 있어요? 엄마 뱃속에 떨어졌을 때는 아기, 유치원생, 학교로 따지면 또 나자말자 어떻게 됐어요? 아들. 그러죠? 아들이라는 이름이 또 붙었네요. 근데 또 고모는 나를 보고 또 조카라고 하네. 그죠? 아기가 태어났는데 수많은 배역이 그냥 생겨버려. 그래서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이제 또 회사 가고. 옛날에는 아빠 아니었죠. 정봉기 씨가 아빠 아니었어요. 아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가 있어야 아빠가 돼요. 자식이 없으면 아빠가 안 돼요. 아무리 나이 많이 먹어보세요. 자녀가 없으면 아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빠라는 것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름이에요. 배역이란 말입니다. 엄마 아빠는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아이가 있을 때 엄마와 아빠라는 이름이 붙어요. 그전에는 이름이 안 붙죠. 뭐 그 아이를 내가 직접 우리가 낳았든 안 그러면 입양을 했든 어떤 관계로든지 자녀라는 입장에 봤을 때 엄마 아빠라는 이름이 붙어버려요. 그냥 엄마 아빠가 처음부터 있은 게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있은 게 아니었어요. 근데 모든 이름이 다 그래요. 세상의 모든 이름이 전부 인연과 조건으로 이름이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인연과 조건이 탁 끊어지면 그 이름도 사라져버려요. 수림씨 옛날에 엄마였나요? 송창원 씨는요? 송창원 씨가 엄마는 아니었지, 아빠였지. 근데 어릴 때 총각 때 아빠 되리라고 생각했나요? 그래서 엄마다 아빠다 하는 것이 자녀가 생기면서 또 다른 배역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에 대한 자기의 배역을 충실히 해야 되는 거지요. 또 그 자녀는
또 아들, 딸이라는 그 또 배역을 충실히 해야 됩니다. 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콩가루 집안 되지요. 가정이라는 무대가 잘 안 돌아갑니다. 그 연극이 어떻게 돼요? 그냥, 뭐라나, 그걸 너무 강한 표현은 안 되지. 그 공연이 완전히 짜그라지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림씨가 처음부터 엄마지 않았던 것처럼 수림씨가 처음부터 엄마 아니었잖아요. 처음부터 엄마 아니었는데 지금 엄마 노릇을 하잖아요. 근데 조금 있어 보세요. 또 할머니가 돼요. 그게 인연과 조건이 오면 그런 이름이 자꾸만 붙는다고요. 그런 배역을 자꾸만 하게 돼요. 수많은 배역을 하게 돼요. 그런데 진짜 나는 뭐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본래 절대성 자리라는 것. 그 절대성 자리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전부 다르게 배역을 합니다. 그러면 정봉기 씨, 우리가 고향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고향이 다르기는 하지. 나는 부산이고, 정봉기 씨는 통영이고, 다르기는 하지. 실컷 얘기해놓으니까 물 좀 마셔야 되겠다. 나는 내를 열심히 보고 있어서 열심히 듣는 줄 알았어. 이게 내 착각이 자유지. 나를 열심히 보고 있으면 내 말을 열심히 듣고 있구나. 이게 착각이지요. 그러면 우담씨한테 물어보자. 우담씨하고 내하고 고향이 같아, 달라? 같지요. 고향이 같아요. 1차의 모든 그 모습 있는 모든 생명들이 고향이 다 같아요. 허공 중에 벌어진 모든 삼라만상의 고향이 같아요. 나이는 몇 살이에요? 오담씨하고 내하고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근데 같은데 내가 몇 살이냐고 물었어. 정할 수 없다 이러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똑 떨어지는 답이 아니라 모르는 거지. 자, 고향이 같아. 나이는 몇 살이요? 없어요. 네? 모습이 나타났는데. 모습이 나타났는데. 없어요 이러면은 모습이 이것이 지금 나타났는데 헛것이라도 헛것을 지금 굴리고 있는데 없어요 이러면 모습을 뭉개는 거지요. 그럼 절대성 자리도 뭉개지는 겁니다. 상대성을 잘 굴리지 못하면 절대성도 뭉개지는 겁니다. 절대성을 드러내려면 상대성을 통해서 드러내거든요. 자, 나이가 몇 살인지 다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요 본문 끝에 가서 이제 한번 고향은 같은 고향이라고 이제 오담씨가 얘기를 했으니까 성하고 성씨 있잖아요. 성하고 나이하고 무엇인가.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절대성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습니다. 변하여야 변할 것이 없습니다. 변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모습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해도 절대성 자리는 변할 것이 없다는 거지요. 항상 여여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절대성 자리
찾으러 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그냥 여기 절대성 자리 있잖아요. 절대성 자리를 떠난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절대성 자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단지 이거를 내가 있다, 나라고 자꾸 생각을 해서 그렇지, 지금 뭐예요? 절대성 자리가 상대성을 굴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을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이 듣는 것도 그렇고, 보는 것도 그렇고,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몸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으니 진짜 나라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나고 죽는 것도 자라고 늙는 것도 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절대성에 변할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상대성입니다. 예를 들어 절대성을 막 찾으러 다녀. 그래서 이거 절대성 자리다 이러면 그 자리에서 상대성이 됩니다. 허공병에 걸린 사람이 너무 많고, 그 본래 면목 찾는다는데 그 병에 걸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만약에 이것이 본래 면목이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 자리에서 그 절대성은 상대성이 돼버리는 겁니다. 절대성은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성은 이것저것 있다 없다의 앞서식입니다. 나의 몸뚱이는 절대성에서 왔다. 절대성 자리가 상대성을 굴린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나고 죽는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성과 상대성의 이치는 그걸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실제로 하는 그 관문이라고 하면,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체라는 것은 바로 나의 그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지점입니다. 바로. 자, 그 밑에 거지 이야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은 거짓을 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거짓 생활을 마감하고 본래의 부잣집 아들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수림씨, 부잣집 아들이 가출해서 거지가 됐는데 이 지금 박스 안에 들은 얘기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 맞으면 맞다, 안 맞으면 안 맞다 이래야지. 맞는 것 같다면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대답해봐요. 이거 읽어보고 말해봐. 맞죠? 표고사님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지가, 부잣집 아들이 가출을 해서 행색이 거지한테 섞여 있으니까 거지가 됐어요. 겉으로 거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은 뭐예요?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만 고쳐먹고 자기 집으로만 돌아가면 그냥 가는 순간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잣집 아들이 거지 행세를 하고 있다고 해서 부잣집 아들 아닙니까?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오담씨 어떻게 생각해요? 부잣집 아들이 거지 속에 들어가서 거지 노릇을 하고 있어도 부잣집 아들은 부잣집 아들이라는 데 대해서 아무리 그 남루한 옷을 걸치고 남한테 빌어먹어도 부잣집 아들은 그런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잖아요.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거짓으로 하고 있는 부잣집 아들입니다. 언제든 본래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본래 부처임을 잊어버리고 가짜를 진짜로 하는 중생의 견해를 쓰고 있는 중생이지만 이름뿐인 중생인 줄 알면 본래 나의 기초를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는 것을 확실히 모르면 변하지 않는 것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몸뚱이를 보면서 몸뚱이인가 하고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본래 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본래 절대성 자리, 그 부처자리, 그 부처라고요. 부처자리라고요. 부처의 성품이라고요. 근데 모습만 보면 들어앉거든. 듣는데 들어앉고 보는데 들어앉고 모습에 자꾸 들어앉으니까 뭐가 됐다? 중생이 됐어요. 중생이 지금 중생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생 노릇을. 중생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나는 본래 부처인데 내가 자꾸 모습에 들어앉아서 뒤바뀐 생각을 해서 내가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은 나는 뭐예요? 이름뿐인 중생이지요. 이름뿐인 중생이에요. 그래서 나는 본래 부처예요. 근데 사람들이 우담씨는 본래 부처야 이러면 누가 안 믿어요? 우담씨가 자기가 자꾸 중생이라고 우겨. 그러면 부잣집 아들이 이제 거지한테 가서 막 거지 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니까 그냥 자기 부잣집 아들인 거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부잣집 아들을 찾아 나선 사람이 그 부잣집 그 아들인 거지를 보고 너 본래 부잣집 아들이야. 이러니까 그 거지가 아니요, 나 본래 거지예요. 이러거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부잣집 아들, 그 거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니까, 가서 보니 자기가 부잣집 아들이었거든요. 네, 이것을 말하면 잊어버리고 있었다. 잊어버리고 있었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뒤바뀐 생각 때문에. 그걸 전도몽상이라고 합니다. 뒤바뀐 생각 때문에. 뭘? 나는 본래 부잣집 아들인데 내가 거지야. 나는 본래 거지야.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지로서 행동하고 말하고 보고 듣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자기를 자꾸 거지인 줄 알아. 그런데 거지 노릇을 오래오래 하다가 보니 부잣집 아들인 걸 까맣게 잊어버렸어. 그래서 그냥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냅두면 거지가 돼요. 그런데 이제 부잣집 아들을 이제 찾으러 가는 사람이 뭐 데리고 오든지, 안 그러면 이제 이 아들이 거지가 생각을 해볼 때, 나 진짜 본래 거지였어? 본래 나는 거지였어? 아닌 것 같기도 하거든. 본래 나는 이런 거지 생활이 싫거든. 좀 더 안락하고 좀 더 가치 있게 살고 싶거든. 맨날 나무 집에 가서 밥 빌어 먹고 정말로 더러운 데서 자고 또 사람들한테 정말로 무시당하고 계속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지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본래 거지였나? 본래 내가 거지였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거지 중에서도 거지 자꾸 하니까 이상하기는 한데 이 비유가 참 좋아서요. 사실은 이 박스 안에 있는 거는 제가 다 만드는 얘기입니다. 다 거지 중에서 어떤 거지는 막 평생 자기가 거지인 줄 알고 아무런 자각도 없이 살아. 그냥 그대로 살아버려. 근데 어떤 거지는 내가 계속 내 인생을 이렇게 거지로 살 수가 있나? 내가 본래 거지였나? 또 나는 내가 이거 사는 데서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없을까?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는 것이죠. 어떤 거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공부하러 오는 사람은 그런 거지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지. 그지요? 내가 이렇게 맨날 죽고 살고 뭐 괴로움에서 허덕이고 본래 이게 내 모습이야? 정말 이게 진짜 내 삶이야?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아? 이런 자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공부를 하러 왔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본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본래 부처임을 잊어버리고 가짜를 진짜로 아는 중생의 견해를 쓰고 있는 중생이지만 나는 이름뿐인 중생인 줄 알면 본래 나의 부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부처 직연을 쓰지만 나는 본래 부처야. 그래서 뒤바뀐 생각만 바로 딱 돌려놓으면 나는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다. 그 뒤바뀐 생각이라는 게 뭐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인데 그걸 다 거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늘 볼 때 내가 본다고 하고 보는 내가 있다고 하고 들을 때 늘 듣는 내가 있다고 하고 또 화를 낼 때 늘 화를 내는 내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화가 전부 다 내 것이 되거든. 그것이 다 뒤바뀐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변하는 것을 확실히 모르면 변하지 않는 것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몸뚱이인 나를 보면서 몸뚱이구나 이렇게 하면 진짜 좋겠는데 몸뚱이를 딱 보면서 뭐라고 하냐? 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다. 내다. 그래서 안성기 씨가 자기가 맡고 있는 캐릭터를 그 캐릭터를 내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안성기 씨는 그 자기가 맡고 있는 배역의 그 캐릭터를 보고 내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안 하지요?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십시오. 공정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변하는 모습입니다. 진짜 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뚱이를 나와 동일시합니다. 개별적이고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인 주체, 즉 모든 행위와 감정을 일으키는 행위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 개별적인 내가 있다는 내가 있다는 사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맡은 동종의 보고 나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이지만 몸뚱이가 나라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힘듭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이나 감정을 일으킬 때 하는 자가 있다. 독립된 개체가 있다.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뒤바뀐 생각입니다. 내가 있으면 너가 있고 나와 나 안에서도 함께 되겠다. 그래서 나와 내 것, 너와 내 것이 생기고 얻을 바가 생겨 애정과 증오, 갈등과 시기와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내가 있다라는 한 생각에서 모든 것이 벌어지는 것이죠. 내가 있다라는 생각이 그리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몸뚱이를 딱 보면 내 몸뚱이를 보면 아 몸뚱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몸뚱이구나. 그런데 몸뚱이를 딱 보고 고정불변하고 또 독립적이고 또 개별적인 주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게 나라고 동일시를 하거든. 내가 있다. 그 내가 있다라는 그 생각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모든 것을 하게 되니까 일체의 모든 것에 뭐가 있다? 하는 자가 있게 됩니다. 그걸 행위자라고 해요. 하는 자가 있게 돼. 하는 자가 있으니까 그 하는 자가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내 것이 됩니다. 내 것이 돼서 얻을 바가 생기는 거죠. 내가 있으면 내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꾸 얻을 바가 생기고 버릴 바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반야신경에 보면 얻을 바가 없음으로써 보살도를 당연히는 그렇게 나옵니다. 얻을 바가 없음으로. 얻을 바가 없다라는 그 이치는 매우 깊고 넓은 이치죠. 왜냐하면 얻을 바가 없으려면 뭐가 없어야 된다? 내가 없어야 된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얻을 바가 무소득이거든요. 무소유도 그러니까 있는 바 없습니다. 무소유. 그렇죠. 무소유 거지 되라 뭐 내가 뭐 하나도 뭐 재산도 없이 거지 되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소유라는 것은
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소유할 내가 없어. 그래서 무소유가 되는 것이고 무소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야심경의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이 뭐냐면 얻을 바 없음으로써 보살도를 닦는 이는 그 다음 뭐죠? 반야바라밀다를 밝힘으로써 또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걸림이 있고 얻을 바가 있고 자꾸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마지막이 그 공포라고 합니다. 그 두려움. 그러니까 만약에 얻을 바가 없다는 이 말을 만약에 얻을 바가 없음으로써 그럼 몸뚱이 내가 얻을 바가 없음으로써 이렇게 해석을 하면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얻을 바가 없다는 것은 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고정불변하고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내가 없다라는 거기에서 무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몸뚱이를 나와 동일시 하다가 보니까 개별적이고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인 주체가 있는 거예요. 그 주체가 있어서 모든 행위와 감정을 일으키는 행위자가 있다고 자기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 우담씨가 뭐라고 했지요? 우담씨 배우라고 했지. 그래서 최우담이라는 배역을 맡고 있다고 했지요. 근데 그 배역을 맡고 있는 배우가 나는 최우담이라는 고정불변하고 또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최우담이라는 것이 있다. 행위자가 있다. 딱 이렇게 생각을 하네. 그 배우가. 아니죠. 그거는 뭐예요? 전부 다 하나의 각본에 따라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음에 사라지는 하나의 캐릭터지요. 배우지요. 배우. 그런데 이 배우를 자꾸만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주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체라고 생각을 하니까 모든 일을 하는 행위자가 있게 되고 객체가 있게 됩니다. 주체와 객체로 나누니까 뭐가 일어난다? 갈등이 일어나고 시비가 붙고 얻을 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도 나오지요. 아란나행을 즐기는 자라고 무쟁삼매를 얻어서 아란나행을 즐기는 자라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수보리 보고 얘기를 하셨는데 무쟁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싸움이 없다라는 뜻이죠. 쟁이라는 것이. 쟁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쟁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나와 너가 있어서 상대가 있어서 싸워야 되는 것이요. 내가 있고 네가 있어서 싸움이 되는 거지요. 그게. 그래서 그 싸움의 원천적인 그거는 나거든요. 나가 있으면 네가 반드시 있게 돼서 싸우게 되거든. 이게. 그래서 쟁이라는 것이 붙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싸운다라는 것은 내가 있다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이나 감정을 일으킬 때 하는 자가 있다. 독립된 개체가 있다.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뒤바뀐 생각입니다. 내가 있으면 내가 있고 나와 나 아닌 것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내 것, 너와 내 것이 생기고 얻을 바가 생겨 애정과 증오, 갈등과 시비와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내가 있다라는 한 생각에서 모든 법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있다라는 것에서 일체만법이 벌어진다고 경전에도 나오고 조사어록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 내가 있다라는 한 생각에서 일체만법이 벌어진다. 그래서 그 파도 이야기하고 요 뒤에까지 하고 좀 끝을 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끝을 내려고 합니다. 자, 파도 이야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파도 작은 파도는 무엇입니까? 물이다. 그러면 물과 파도는 둘입니까? 둘이면서 하나입니다. 절대성과 상대성이 둘입니까? 둘이면서 하나입니다. 몸뚱이와
절대성은 둘입니까? 우리는 몸뚱이를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큰 파도, 작은 파도가 일어나도 파도는 왜 작용입니다. 파도의 바탕인 우리 것처럼 모든 상대성의 바탕은 절대성입니다. 만약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절대성의 작용이구나. 진짜 나는 절대성이구나. 몸뚱이는 절대성의 작용이구나. 이렇게 알고 믿고 행동한다면 인생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지만 처음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모습 없음을 드러내는 중요한 문이 무엇입니까? 변하는 모습입니다. 진짜 나를 찾는 문이 무엇입니까? 변하는 나의 몸과 마음입니다. 예. 큰 파도, 작은 파도는 뭡니까? 물의 작용이죠. 그러면 물과 파도는 둘입니까? 둘이면서 하나이죠. 하나라고도 할 수 없어. 왜냐?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둘이면서 하나입니다. 절대성과 상대성이 둘입니까? 둘이면서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몸뚱이와 절대성은 둘입니까?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내가 일상생활에서 나는 절대성의 작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뚱이를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큰 파도, 작은 파도가 일어나도 파도는 물의 작용입니다. 파도의 바탕이 물인 것처럼 모든 상대성의 바탕은 절대성입니다. 만약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절대성의 작용이구나. 진짜 나는 절대성이구나. 몸뚱이는 절대성의 작용이구나. 이렇게 알고 믿고 행동한다면 인생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지만 처음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모습 없음을 드러내는 중요한 문이 무엇입니까? 네? 변하는 모습입니다. 변하지 않는 모습 없음을 드러내는 중요한 문이 무엇입니까? 변하는 모습입니다. 진짜 나를 찾는 문이 무엇입니까? 변하는 나의 몸과 마음입니다. 변하는 나의 몸과 마음에 머물지 않을 때 진짜 나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